제가 앞전에 진인조은산 실무 7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내용을 분석해 드렸죠. 역시 이 치킨 규제론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좋기 때문에 읽어보는데 일단 문장은 읽어보고 거기에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니까 크게 언급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폐하, 소위는 온종일 비를 뿌리던 먹구름이 흩어지고 그 뒤에 숨어있던 햇빛은 따사로운 줄 알았으나 그것이 도리어 백성의 등과 앙상한 팔다리를 지저대며 녹여대는 초열의 열기였음을 이제서 깨닫사옵니다. 뒤에 감추어진 햇빛이 좀 백성들에게 그다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장렬하는 열기는 음지와 양지를 더욱 극명하게 구분지어 그늘을 차지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들은 떼약볕 아래 개싸움을 벌이며 둘로 갈라선 지 오래이옵니다. 또한 국토가 둘로 갈라졌을지언정 민심은 하나로 모아야 마땅하온데 정책의 이중성과 모순성으로 온 나라의 땅과 사람이 갈갈이 찢겨져 아우성치니 이 무슨 하늘의 병고이옵니까?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쉽게 동조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갈갈이 찢겨져 있다는 것도 그렇고 국토가 둘로 갈라졌을 지언정인데 이 부분도 그래요. 옛날에 동서로 갈라져 있었죠. 정권이 호남과 영남에 경남,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표를 이간질하고 그렇게 해서 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문민 정권 들어서 경상도, 전라도를 없애고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죠. 역대 정권들과 달리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기반은 경상도에 두고 있으면서 동서를 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로 의해서 이루어진 대통령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전 정권들이 지역 동서로 나뉘어서 표를 얻어서 그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거하고는 달리 통합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지역을 국토가 둘로 갈라지었을지언정 민심은 하나로 모아야 마땅하죠. 당이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동서 화합을 분명하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정권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 같아요. 정치와 외교 경제는 물론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백성들은 표의 개수로 구분되어 양쪽으로 갈렸고 폐하의 은총과 자비의 혜택을 받는 자들은 폐하의 은덕을 칭송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폐하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을 저주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온데 어찌 폐하는 호호호 웃으시며 북북북 방귀만 끼시는 것이옵니까? 이거는 전 정권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속성상 물론 정치인들은 온 백성을 감싸 안고 포용해주고 해야 되죠. 어떤 정책도 어떤 특정 자기 지지하는 세력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맞죠. 그런데 이번 정권에 들어서 특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의 뉘앙스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죠. 전에는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 얼마나 많은 그 두려움과 공포에 들었습니까? 요즘은 대놓고 광화문에서 비판해도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핍박하거나 그런 거를 없다. 오히려 더 민주화돼서 더 신랄하게 비판한다. 대낮에 대통령을 욕하고 비난하다. 비난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죠. 옛날처럼 남산에 끌려가서 고문당할 그런 걱정 안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회는 진보되고 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모든 백성이 다 같은 백성이 아니었고 제각기 생겨 먹은 것도 다른 미물이긴 하오나 모두 이 나라의 소중한 백성이며 보듬어 안아야 할 나약한 존재일진데 어찌 폐하는 이들을 민심의 개수로만 구분하여 조정이 힘을 얻고 우책을 패칠 구실로만 삼으시려는 건지요. 구체적인 근거가 박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온 국민들이 지금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 집회, 코로나 방역에 비협조적인 사람들, 뭐 일부 종교 아니면 또 일부 그 광화문 집회, 그
보수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 치료비 국가 세금을 해주지 말자라고 막 청원도 올라오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죠. 근데 치료하면서 나와서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소중한 백성들로 보듬어 안아야 할 나약한 존재인 것도 맞고요. 실제로는 민심의 개수로만 구분하여 이렇게 우측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게 왜 이런 글은 아름다운데 왜 그 사실 제가 저번에 심실제도 이야기했지만 팩트에 대한 인식이 좀 왜곡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폐하 소인이 엊그제 우국충절의 마음에 막걸리 두어 대 가슴 깊이 적시고 취해 올린 야멸찬 다 치킨자 규제 상소문에 그리 마음이 상하셨사옵니까? 그리하여 대신들로 하여금 비공개하셨는지요? 소인이 바라건대 염치를 불구하고 문제될 부분은 수정하고 감추어 재차 청원에 올리니 이 또한 민심의 바람으로 기꺼이 여기시어 다시 한번 통촉해 주시길 바라겠나이다. 뭐 거꾸로 소리 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청와대도. 아무튼 근데 뭐 다시 이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다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아울러 폐하의 높으신 공덕과 하늘을 찌르는 치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심려되실 것으로 판단되어 소인이 감히 정부 정책에 대한 간언을 올리려는 바 크게 노여하지 않기를 소인은 넙죽 엎드려 간청할 뿐이옵니다. 폐하 무릇 군주는 극락에 이르는 사다리를 놓아 이에 악착같이 달라붙어 기어오르려는 가여운 중생들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현명하고 강직한 신하들과 더불어 사다리를 꼭 부여잡아 중생들의 극락길을 인도해야 하거늘 의하여 폐하는 역적 김모미, 노모민, 김묘검 등과 더불어 중생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극락에 올라 띵가띵가 너니면서 뒤늦게 밑바닥 진흙 똥구덩이를 빠져나와 극락길을 오르는 중생들의 면전에서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시는 것이옵니까? 이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 김모겸 팔았어요. 이익 난 거 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노모민 청주, 서울 반포 두 개 다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모미 이분은 뭐 그런 건 다주택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고요. 무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더불어 중생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극락에 올라 띵가띵가 논일면서 대통령도 팔았죠. 그런데 지금 반대 야당 쪽의 국회의원들 다주택자분들 파셨나요? 이익 난 거 뭐 기부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이 팩트 체크가 정확하게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폐하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바로 보면 쉬운 것이요 돌려 생각하면 어렵고 험한 것이옵니다. 지금부터 소인이 정에 올리는 간언을 부디 기담으시어 5천만 백성의 걱정을 들어주시옵시고 나라를 평안케 하시옵소서. 뭐 이대로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중장기적 대업으로서 저희 강사는 본디 평지가 좁고 험준한 산악지경이 주를 이루는 바 백성이 비울 언덕을 하나 찾는 게 쉽지 않고 또한 선대왕의 왕업에 따라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뤄온 것을 이유로 한양 도성 내 백성들의 주거지역은 빌라, 다세대, 주택, 구축 아파트 등이 주를 이루고 있사오며 수도권 신도시엔 주로 신축 아파트가 존재하는 형국이옵니다.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려요. 빌라, 다세대, 주택, 구축 아파트 등이 있고 서울 시내에도 신축 아파트들 많이 있습니다. 많다고는 좀 어폐가 있지만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들. 그 다음에 수도권 신도시에는 주로 신축 아파트 아니죠. 이제 신축 아파트가 뭐예요? 주로 이제 뭐 분당이나 일산은 전부 이제 구축 아파트에 진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는 팩트고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이러한 환경에서 한양의 아이들은 주차된 차들 사이로 싱싱이를 들고 고라니처럼 툭툭 튀어나오고 비좁은 차들 사이로 안악내는 유모차 한 대 내어 보내기가 쉽지 않으며 지하비는 퇴근 후 주차 공간 찾는 데만 한 시즌을 할애하는 게 일상이고 밤이면 밤이요 낮이면 낮마다 도둑 걱정 강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게 일상이었는데 백성들의 일터가 있고 사통팔달 교통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수도 한양의 낙후된 주거 환경을
여지껏 그대로 냅두신 연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요? 요건 제가 쌍손 들고 동감합니다.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강북을 개발할 때다. 옛날에 구도심지를 개발할 때다. 강북을 초고층, 최대한 용적률을 올려서 개발할 때다. 제가 자꾸 누누이 이야기해요. 강북의 집값을 오르게 하는 것은 강북에 그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강북에 낡아 있는 부분들, 낡은 다가구, 빌라 모여 있는 부분을 용적률을 올려주시고 그 중에 일부분은 좀 이제 그 임대주택이라든가 집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짓는 용도로 하려되 강남 재건축에 용적률을 올려줘서 그 부분을 환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도 해야 돼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그 용적률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50% 이상을 환수해서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바뀌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강남에 계신 분들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일부 재건축 조합들. 그러면 하려면 하고 말라면 옛날 들어 가려면 그렇게 하고 용적률 올려줄 테니까 절반 토해라. 선택은 주고 옵션을 주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조합에서 결정하게 하면 돼요. 자, 재건축할 때 용적률 올려줄게. 초과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기여해라. 하고 싶으면 하고 옛날 방식으로 하고 싶으면 옛날 방식으로 하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대신 강북 개발하십시오. 이제는 강북을 엄청나게 개발하시고요. 이거 개발해 놓으면 뭐 분당, 뭐 동탄 이런 데서 맨날 아침에 출퇴근 버스 타고 교통 타고 자가용 운전하고 기름값 남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서울 시내 대중교통 다 발달돼 있습니다. 지하철 다 발달돼 있잖아요. 강북도 지하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집중 개발하세요. 공정률 올려주셔가지고 구도심지에다가 초고층, 50층 이렇게 막 화려하게 삐까번쩍하게 지시고 기반시설 좋게 해놓고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 확대되고 그러면 당연히 집가 변동이 생깁니다. 강남이 처음부터 강남은 아니에요. 옛날에 강남은 논밭이었어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4대 문안이 도심지였어요. 그렇죠? 이제는 강남의 시대가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남의 시대는 이제 저물기 시작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기에다 재건축을 하는 게 더 한계가 있겠죠.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는 그 낡았던 한강변, 지금 한강변 뜨잖아요. 3, 40년간 테마 이슈가 한강변 될 거다 이야기했고 한강변 테마 이슈가 끝남과 동시에 또 강북이 또 뜰 거예요. 또는 한강변과 동시에 강북을 개발하세요. 강북을 초고층으로 삐까번쩍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라도 강북에 살겠습니다. 저 강북 살기 좋아요. 419답 주변에 가면 얼마나 맛집 많습니까? 등산하기 좋죠? 쾌적합니다. 그 대신 고층으로 지어서 쾌적하게 아파트 단지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그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새 아파트 찾아서 가니까요. 아무튼 이거는 맞아요. 왜 도심지를 냅두냐? 옛날 박원순 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유튜브 보신 분 중에 아시겠지만 무조건 뭐 개발을 안 하던 주기가 안 되죠. 강북을 개발하세요. 이제는 문화재 특별한 거 아니면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문화재라는 건 옛날의 역사를 보기 위한 건데 그런 부분은 박물관 옮겨도 되고요. 지금 현재 사는 백성, 옛날 사는 백성들의 그 남겨놓은 흔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는 백성들이 쾌적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사람이 살아갈진데 그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옛날 흔적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강북을 과감하게 개발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양의 낙후된 주거 환경 개발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백성들이 입에 담배를 물고 소주를 들이키며 등에는 갓난아기를 들쳐업고 옆구리에 분유병과 기저귀를 찬 채 죽어라 빡빡 사다리를 기어오르려는 것이 결국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직장과 가깝고 좀 더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쫓는 것이라는 걸 폐하께서는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근데 이거 대통령이 하는 건가요? 이거 관련법 개정해야 될까요? 도시정비법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개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절차상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건축 심의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자체가 있잖아요. 이거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제도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뀌고 서울시 조례에서 서울시의원들이 조례를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정책을 바꾸고 도심지 개발
구도심지 재개발로 가는 방향으로 모든 법제가 정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폐하를 비롯한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부를 쫓아 돈을 벌어 모으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셨는지요? 이러한 백성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이른바 신축 아파트라는 것이었는데 수도 한양에 제한된 신축 아파트의 물량을 더욱 늘려 백성들이 너도나도 들어가 살게끔 해주면 기존 강남, 잠실, 반포, 용산, 마포 등 금싸라기 아파트 집값이 내리겠나이까 오르겠나이까? 저는 내린다의 한 표입니다. 일견 이 부분 이 의견에 동조합니다. 3기 신도시고 4기 신도시고 나발이고 저 이거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인구가 줄어들 마당에 무슨 새로운 땅 해짓고 그린벨트 훼손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서울 도심지 안에 있는 그린벨트는 훼손해도 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도심 그린벨트는 훼손해도 되지만 산 밑에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도심지를 개발하면 다 해결됩니다. 다는 않는겠지만 많은 부분 해결될 거라고 봐요. 먼저 백성들의 일터가 있는 수도 한양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활성화해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살기 좋은 신축 아파트를 공급함과 동시에 이미 교통망이 확보된 일산, 분당, 평촌, 신도시 또한 재건축에 나서시고 광역철도망을 조기 추진하오면 강남 집값이 대수고 잠실 집값이 대수이옵니까? 아니옵니까? 요거는 좀 정책이 분리가 돼야 돼요. 예컨대 강남의 낡은 단독, 다가구, 빌라 이런 쪽은 용적률을 올려서 혜택이 가게끔 해야 돼요. 그동안 집값이 상대적으로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용적률을 올려서 사업성 좋게 해서 그만큼 프리미엄으로 보상받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당이라든가 일산 이런 부분은 이제 재건축 단계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미 한번 신도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건축했을 때 다시 신도시로서의 기능과 그 다음에 주거 쾌적 주거 쾌적해야 되는 그런 환경성 이런 것까지 다 골고루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옛날 아주 낡았던 동네를 재개발하는 것과 기존의 신도시를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거 이거는 정책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또한 재건축, 재개발에 투기꾼들이 몰려와 시세를 폭등시킨다고 한들 폐하께서 강력한 공급 신호를 줌과 동시에 모두가 신축 아파트에 사는 수도 한양의 기치를 천명하신다면 그 무리들이 미쳤다고 시세 차익을 바라고 갭 투자에 뛰어들겠사옵니까? 아니겠사옵니까? 뛰어들 거예요. 이거는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야 또 바람직한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북을 집중 개발한다 그러면은 투기꾼들이 어디로 모여들까요? 강북으로 모여들겠죠. 그럼 강북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옛날 낡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낡은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프리미엄 플러스에서 비싸게 팔고 그 부분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집을 사서 사시면 됩니다. 예컨대 추가 분담금 내야 된다든지 그래서 집값 부담이 있는 노인분들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옛날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지분이 작거나 낡은 집을 갖고 계신 분, 가격이 싸신 분들은 추가 분담금 내고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노인분들은. 그러면 일부 세력들은 뭐냐면 그것을 원주민을 내쫓는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자, 그분들이 계속 거기 살고 싶은 분도 이해가 되지만 그분들은 그 대신 그 집값에 뭘 얹어요? 프리미엄을 얹어서 비싸게 팔고 그 집을 가지고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흑석동을 보더라도 정말 한 40년 이상 된 허름한 단독주택에 화장실도 옛날 재래식 그런 데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재개발되면서 프리미엄 얹어서 집을 비싸게 팔고 그 판 돈으로 새로 엘리베이터도 놓여있는 신축 빌라 이런 데로 가시고 남아있는 돈으로 또 상가를 하나 사셔가지고 월세도 받고 노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주거 환경이 쾌적해진 거예요. 그분들이 꼭 아파트에 들어가야만 되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빌라로 가시면서 옛날 낡은 주거 환경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가고 그리고 새로운 용돈 낡은 집에 갖고 계시면은 그 자식들이 용돈 줍니까? 용돈 주는 사람도 있지만 용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만 죽으라고 낡은 집에서 살면서 불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여름에 때학볕 때 에어컨도 제대로 없고 그런데 지금 새로 진 아파트 가면 새로 진 아파트나 빌라 가면 쾌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주거 환경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는 환경은 된다. 꼭 그게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하와 조정 대신들의 가장 큰 실정은 바로 나라 경제의 순환성을 이해하지 못함이었고 투기와 투자를 한데 엮어 역적으로 몰아세워 이들에 대한 핍박을 거듭해 결국 돌고 도는 돈의 종착지를 정해주지 못해 이리 뻥튀기시고 저리 뻥튀기 시킨 것이온데 이를 반성하시옵니까? 안 하시옵니까? 요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단기적 대우로서 이 나라 부동산의 시장의 흐름이 각종 규제와 징벌적 조사 제도로 인해 폐하께서 그토록 증오하시던 녹조라떼 가득 찬 4대강처럼 꽉 막혀 있사온데 소인이 감히 모자란 제주지만 방사원이 성도 공략을 앞두고 유연덕에게 진언한 것처럼 하책, 중책, 상책으로 나누어 간언해 드릴 테오니 듣기 역겨우시더라도 참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분이 제시한 정책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걸 분석해 볼게요.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일이 많아요. 원래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어요. 이거 따로 끊을까요? 네, 끊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